용팔이 사건이다. 극우 프레임이다. 한 사람을 둘러싸고 극명하게 엇갈린 평가가 나옵니다. 누구냐면 바로 한국사 강사였던 전한길 씨입니다. 국민의힘 차기 지도부를 뽑는 전당대회에서 전한길 씨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바로 이 모습 때문입니다. 전한길 생각은 국민의힘의 정체성하고는 정면으로 비교되는 겁니다. 여러분, 저기 나와 있는 전한길 씨 같은 계엄을 계몽령이라고 정당화하는 저런 사람들과 어떻게 같이 투쟁할 수 있습니까? 김근식이가 그러면 안 되지. 내가 가만히 있으면 안 되지. 좀 이따가 조경태 나와서 또 전화기를 요구하면 안 되지. 진짜로 또 배신자야. 윤억연을 외치는 자들을 몰아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한길 씨가 주먹을 불끈 쥐고 전당대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는 최고위원 후보들, 당대표 후보들에 대한 지지자들의 반응을 끌어내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 보고 오셨고, 그 과정에서 지지자들 사이에 다소 충돌도 일어났고요. 전한길 씨가 저렇게 전당대회장 지지자들 사이를 걸어 다니면서 여러 인사를 하면서 당원들과 함께 어떤 행동을 하는 그런 모습이 나왔죠. 그런데 근본적으로 전한길 씨가 저 자리에 어떻게 들어갔는가 하는 의문이 제기됐는데요. 이 목소리를 듣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당원된 지 얼마나 됐다고? 진짜로 그러고가 왜 여기 와? 나 당원된 지 20년 됐어. 한 달짜리가 여기인가 봐. 그러니까 전한길 뉴스라고 하는 그 전한길 씨가 세운 언론사의 기자 자격으로 B표를 받았고, 그래서 프레스라고 써있는 저 B표를 받고 기자석에 들어간 거다라는 설명인 것 같습니다. 여기 계신 이민찬 부위원장께서도 기자 출신이신데, 기자가 기자 B표를 받고 기자석에 앉아서 당원들에게 저런 행동을 유도하는 것은 올바른 행동입니까? 굉장히 부적절하죠. 이 언론으로 등록은 되어 있지만 전한길 씨의 과거 행보를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언론과는 조금 차이가 있는 게 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국민들인데요. 저는 전한길 씨가 누구를 위해서 저런 활동을 하는지 좀 의문이 있습니다. 전한길 씨는요, 윤석열 전 대통령을 위해서 본인이 활동을 한다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과 같은 논란만 양산하는 이런 방식의 접근으로서 어떻게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도움이 되는 것이죠? 전 씨의 행보 하나하나가 집권 여당으로부터 어떤 비판의 빌미를 제공하고 있고, 지금 미래를 얘기해야 할 전당대회가 과거 프레임에 갇혀 있는 상황입니다. 전한길 씨도 이 부분을 좀 더 빨리 깨닫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진심으로 윤 전 대통령과 국민을 위한 힘을 위한다면 조금 더 전략적인 접근을 필요합니다. 지금 국민의힘의 지지율이 더 오르고 국민의힘이 조금 더 어떤 야당다운 모습을 보여야지만이 특검이나 집권 여당도 야당을 두려워합니다. 전한길 씨도 먼저 이 전략적인 길을 먼저 채택을 해야지 본인이 원하는 그 길을 갈 수 있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국민의힘도 행동에 나섰습니다. 처음 전한길 씨 입당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됐을 때는 국민의힘의 자정 능력을 믿어달라라고 송원석 위원장이 얘기를 했었는데요. 이번 전당대회 상황을 본 뒤에는 칼을 빼든 모양입니다. 일단은 전당대회 당일 밤 10시경에 즉시 전한길 씨 전당대회 행사 출입 금지하고 다음날 하루 만에 징계 절차를 밟기 시작했는데요, 구부장님. 네. 그러면 이 징계가 어떻게 흘러가게 되는 건가요? 12일 전에 결과가 나올 것이다라는 얘기가 있던데요. 네, 일단 시당 윤리위, 그다음에 중앙당 윤리위에서 이제 의사결정을 하게 되는데요. 지금 저는 윤리위라는 이제 절차를 밟는 것도 중요하지만 전한길 씨의 저 행동은 개인으로서도 해서는 안 되는 거지만 언론을 참칭해서는 더더욱 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예. 언론사 기자로서 참석한 공당의 행사에 어떤 기자가 저렇게 개인적인 돌발 행동을 하고 자신의 감정 섞인 발언을 합니까? 대한민국 언론인은 그렇게 행동하지 않습니다. 저것은 언론을 참칭한 한 개인의 감정풀이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겁니다. 그리고 전한길 씨가 지난 탄핵 국면에
그 많은 유명세를 얻었다고 해서 자신의 영향력을 저렇게 과시하고 있는데요. 네. 국민들은 냉정하게 지금 지켜보고 있습니다. 지금 전환길이라는 사람이 끼어들 무대인지 아니면 조용히 국민의힘이 이 계엄과 탄핵 그리고 대선 패배를 딛고 회복 탄력성을 회복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앞장서서 지금 회박 놓고 있는 모습으로 비춰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건 누굴 위해서 저렇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자신을 위해서도 자신이 입당한 국민의힘을 위해서도 그리고 저 모습을 보여주는 이 대한민국 국민을 위해서도 결코 바람직한 모습이 아니다. 국민의힘이 회복 탄력성을 얼마나 빨리 회복하는지 지켜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네, 국민의힘 당원들도 당원 게시판에서 찬반으로 나뉘어서 열띤 토론을 벌이고 있습니다. 박창진 부위원장님, 사실 상대 당이긴 하지만 이번에 전환길 씨가 사실상 이슈를 독식을 한 거잖아요. 어떻게 이걸 지켜보셨나요? 일단 국민의힘이 원칙이 무너지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고 이렇게 원칙이 무너지기 시작하면 결국에는 근본까지 흔들리게 된다. 시스템의 위기가 오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항상 이렇습니다. 이 가짜 뉴스와 선동 정치에 앞장섰던 음모론자들이 이 어떤 정당 내에서 득세를 하기 시작하면 결국은 이게 폭력 사태로 이어진다는 만고불변의 이치가 또 통하는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잘 아시다시피 미국에서도 이 피자 게이트라고 해서 이런 가짜 뉴스와 선동으로 인해서 소총까지 등장해서 난사를 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현재 전환기를 이 앞장 세워서 이렇게 전행을 보이고 있는 국민의힘 일부 세력들의 모습이 그런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더 근원적으로 들어가자면 국민의힘이 불법 계엄 이후에 이것을 통철히 반성하고 사과하고 새로 거듭나겠다라는 자기 선언이 있었어야 되는데 그것이 없다 보니까 결국은 이것이 원자가 돼서 계속된 이런 혼란이 반복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박 부대변인님의 의견 잘 들었습니다. 사실 당 지도부가 서둘러서 진화에 나섰지만 이게 빠르게 징계 조치가 이루어지더라도 전환길 씨가 독자적인 행동을 계속 이어나갈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는데요. 전환길 씨 목소리 이렇게 듣고 오겠습니다. 같이 배신자 외칠 때 약간 신났지 않습니까? 다음에 부산에도 대전에도 같이 한번 가보시죠. 굉장히 신났다라고 얘기를 했네요. 그러면은 지도부가 경고를 해도 전환길 씨가 계속 나가겠다라고 강행을 하면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후 상황은? 지도부가 결단을 해서 뭐 참석이 불허가 된다면 아마 전당대회장 입구에서 막힐 겁니다. 그 전당대회장 밖에서 본인이 어떤 방송을 하는 것까지 막을 수야 없겠죠. 근데 저는 이 전환길 씨를 이렇게 우리가 너무 높이 평가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저희 국민의힘 과거 얼마 지나지 않았죠. 뭐 전당대회를 돌이켜 보면요, 국민의힘 당원들은 이준석 30대 영선 당대표를 만들어주기도 했어요. 그리고 또 여러 다른 당대표를 만들어주기도 했는데 그 당원들이 지금 그대로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태에서 전환길 씨 한 명만 등장을 했다고 그 과거의 당원들의 그 선택이 모조리 부정당하고 우리 국민의힘의 당원 모두가 극으로 내몰리는, 저는 이건 온당치 않다고 봐요. 그래서 저는 과거에도 보면요, 뭐 국민의힘이 전당적으로 뭐 국회의원들이 나서서 지원을 했지만 그 분이 당선되지 않은 경우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과거에도 우리가 그런 학습 효과가 있기 때문에 저는 전환길 씨에 대해서 너무 그렇게 우려하실 필요는 없다. 저는 뭐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동학 전 최고께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물론 이제 상대당이긴 합니다만은 여러 선거에도 전당대회도 많이 참여해 보신 분으로서 저런 존재가 당에 있는 것은 사실은 어떤 식으로든 좀 부담이 되는 건 사실이잖아요. 부담이죠. 왜냐하면 방향성 측면에서는 국민의힘이 어찌 보면 헌법 바깥으로 나갔다가 지금 들어와야 되는 상황인데 지금 저 한 사람 때문인 것만으로 보이진 않지만 저 한 사람이 앞장서가지고 상당히 많은 조류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계엄 이후에 헌법 바깥으로 나갔고 그때 우파 아스팔트 구구라고 하시는 전광훈류의 사람들, 부정선거 외치는 분들, 그다음에 지금 신천지 통일교까지 그냥 범벅이 돼서 이야기가 되고 있는 측면이 있는데
일정 부분 그분들로부터 지금 장악된 것이 아니냐. 그래서 혁신적인 목소리를 내시는 분들이 점점 소멸해가는 그런 단계로 나아가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 예. 특히나 당 지도부 역시 송원석 이 원내대표 역시도 과거에 체포영장이 불법하다 해가지고 관저의 앞에 가서 쓰셨던 45명 중에 한 분이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입장을 견지하고 있고 또 특히 당권 주자 중에 김문수, 장동혁 이 두 분이 윤어게인을 외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당 전체가 저렇게 가고 있는 것이 꼭 전한길 씨만의 탓이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지만 어찌됐건 이번 전당대회가 정상적인 국민들의 생각에 어떤 중앙값으로 국민의힘이 이동하는 과정이 되어야 될 텐데 그렇지 않아서 좀 씁쓸해 보입니다. 이민찬 부위원장님, 네. 지금 일각에서는 그런 우려도 있던데요. 그러니까 국민의힘 전당대회라는 것은 이제 차기 지도부를 어떻게 뽑아서 지금의 국민의힘의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하겠는가라는 것이 논의가 돼야 되는데 계속 전한길 씨 얘기만 나오니까 지금 당대표 후보들이 안 보인다. 이제 전당대회에서 저런 일이 생기고 나니까 전한길 씨를 징계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의 이슈로 또 넘어가는 거 아니냐. 당내에서 이게 걱정일 것 같아요. 그런 걱정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이 조기 대선 패배 이후에 그런 말씀을 많이 드렸어요. 혁신이도 뭐 여러 차례 실패를 하고 했는데 그때 여러 차례 얘기했던 게 혁신 전당대회를 통해서 국민의힘이 거듭나야 한다. 그래서 국민 여러분께 일신하는 모습을 보이고 새로운 어젠다를 제시하고 진짜 야당으로 다시 태어나서 이재명 정부의 폭주를 견제할 수 있는 야당으로 다시 태어나겠다는 말씀을 많이 들었어요. 예. 저는 뭐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찬반이나 여러 가지 과거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이견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문제는 이미 다 일단락이 다 된 문제입니다. 그런데 전한길 씨의 등장으로 인해서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너무 과거로 향하고 있어요. 앞으로 국민의힘이 어떻게 개혁을 해서 어떻게 대여 투쟁을 하겠다는 이 얘기를 많은 주자들이 하고는 있습니다. 하고는 있지만 전혀 우리 언론이 그걸 담아낼 시간이 없어요. 왜냐? 전한길 씨에 대한 얘기가 너무 폭발력이 크기 때문입니다. 예. 그래서 저는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전한길 씨에 대한 저는 행보나 영향력이 우리 평당원에게까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우려할 부분은 없고 지금 주목해야 할 것은 누가 찬탄파냐 반탄파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새로 선출된 당원과 국민이 선출한 그 당대표가 어떤 식으로 당을 개혁해 나갈 것이냐 이 부분을 주목해야 한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오늘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들의 첫 TV 토론회가 채널A에서 있습니다. 오늘 오후 5시 40분 채널A 당대표 후보자 방송 토론회에 4명의 후보가 나설 예정인데 구장훈 부장님. 네. 여기서도 전한길 씨 얘기가 나오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이 비본질적인 요소가 이 본질을 지금 가리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전한길이라는 한 개인의 소영웅 심리가 이 군중 심리랑 결합되다 보니까 제1야당으로서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있고 이 거대 여당을 견제해야 되는 국민의힘이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지금 놓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국민이든 그렇지 않은 국민이든 제1야당이 저렇게 그 흐트러진 모습을 보이는 거에 대해서 얼마나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겠습니까? 오늘 채널A 1차 그 당대표 후보들 토론을 계기로 해서 전한길의 뭐 행동이 옳으냐 그르냐 이런 지엽적인 문제가 아니라 지금 이재명 정부가 잘하고 있느냐 못하고 있느냐 만약 잘못하고 있다라면 어떻게 제1야당 당대표로서 견제할 것이냐 무엇에 집중할 것이냐 이런 생산적인 논의가 되는 이 TV 토론이 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예, 오늘 오후 5시 40분 채널A에서 있을 당대표 후보자 토론회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